김민재 선수의 아킬레스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과 올 6월에 열릴 2015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상 진단과 불참 결정이 김민재 선수가 독일에서 뮌헨 구단과 함께 받았던 진단과 판단과 다르게 한국에 와서 독자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김민재 선수 측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김민재 선수 역시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하고 올 여름에 이적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행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소식에 가장 정통한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가 김민재 선수의 부상 진단 결과에 대해 자세한 소식을 단독 보도로 전했거든요. 그 내용 살펴보고 김민재 선수가 뉴캐슬로 이적할 가능성 높다라고 제가 분석한 이유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바이에른 비상, 김민재는 전치 5주가 아니라 최소 11주 부상이기에 클럽 월드컵을 뛸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갈 출신 에이전트 마우로와 직접 인터뷰를 해서 밝혀낸 내용인데요. 취재에 따르면 최근 김민재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 출신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회복 및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회복이 진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즉 이미 독일에서 진단도 받았고 치료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휴식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으니 잘 나았는지 어느 정도 아무로 가는지를 본 거거든요. 독일에서는 분명 김민재 선수가 5주 동안 쉬면 나을 수 있고 그 5주의 기간이 지나면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에 김민재 선수도 그렇게 알고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한 회복에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대표팀 주치의 출신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회복기간이 훨씬 길게 걸린다. 11주 정도는 뛸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바이에른에서는 5주만 쉬면 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주 가까이 빠른 복귀 진단을 내린 겁니다.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 건염을 달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뛰었던 것이 바이에른 뮌헨 구단 측에서 이 의료진이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상이 있음에도 참고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이 정도는 참고 뛸 수 있어.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고의적으로 혹사를 시킨 게 아닌가 화가 날 정도의 진단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김민재 선수의 아킬레스 건염이 통상적인 정도보다 더욱 심하다라는 것.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라면 독일 측, 바이에른 뮌헨 측의 진단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지만 지금 김민재 선수는 그 아킬레스 건염을 참고 뛰다 보니까 더 악화됐을 수는 있겠죠. 어찌됐거나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 중이었던 김민재 선수의 내구성을 한계 이상으로 혹사시키고 활용을 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런 상황을 홍명보 대표팀 감독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 홍명보 감독이 3월 A매치 월드컵 예선전 중요한 일정 당시에 김민재 선수를 소집하지 않았을 때 바이에른 뮌헨에서 혹사시켰다. 그래서 선수를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급여를 주고 있고 연봉을 주고 있는 바이에른 측에서 당연히 우선순위로 쓰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가혹하게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던 것이 조금은 홍명보 감독이 이런 점에 있어서 매끄럽게 능숙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정말 바이에른 뮌헨이 미리 살펴주고 아껴 썼으면 굳이 대표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즌 내내의 경기력이나 컨디션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5주만 쉬고 클럽 월드컵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의사를 만나보니까 5주만 쉬고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 측에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구단 내부적으로만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필요성을 주장했을 뿐 잡음이 될 수 있게 구단과 불화가 있다거나 마찰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티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밝히지 않아 왔었는데 이제 시즌이 끝났고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대체할 선수 영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완전 밀어내려는구나 토사구팽하는구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정보가 공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이 3년 남아있고 이적을 하려면 구단과의 협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또 구단과 좋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면서 나가고 안 좋게 나가고 싶지는 않기에 적정한 수준의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김정용 기자가 이 정도까지 강한 워딩을 쓰면서 기사를 썼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 측에서도 굉장히 바이에른 뮌헨의 처사가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독일 대표 수비수 요나탄 타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요나탄 타에게 김민재 선수에게 지급하고 있는 1200만 유로의 연봉을 그대로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팀은 아니지만 최근 재정적으로 알뜰하게 또 긴축 재정을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를 내보내고 그 연봉 요나탄 타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고요. 또한 에릭 다이어가 떠난 가운데 이토 히로키도 부상 중이니 또 다른 수비수의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가운데 일본 수비수 이타쿠라코의 얘기가 나왔지만 이타쿠라코는 어디까지나 보결 자원이었던 것 같고 다이어가 잉글랜드 선수로서 굉장히 잘해줬고 또 케인도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 또 잉글랜드 선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FA로 풀려서 여러 팀들이 접촉하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마크 게히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 게이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또한 뛰어왔기 때문에 오른쪽을 주로 뛰는 요나탄 타, 왼쪽에 마크 게이, 여기에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우파메카노에다가 왼쪽 풀백과 센터백이 가능한 이토 히로키, 오른쪽 풀백과 오른쪽 센터백이 가능한 스타니시치까지 있으면 유소년 출신의 유망주까지 고려할 경우 센터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김민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계획 안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타의 계약과 마크 게이의 영입 추진인 것이죠. 게다가 타의 조기 계약을 해야만 클럽 월드컵 참가가 가능했었는데 조기 계약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져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도 구단과 계약이 남아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이미 요나탄 타 영입했고 마크 게이도 영입 추진하고 있는데 마크 게이가 뭐 설령 계약 문제로 지금 클럽 월드컵이 6월 중순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전 계약을 체결하면 FA 선수라도 지금 보상금이나 또 어느 정도 이적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걸 안 준다고 해도 우파메카노하고 뭐 스타니시치하고 타하고 이런 선수들로 충분히 클럽 월드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럽 월드컵 안 간다. 너희들은 요나탄 타 영입했으니까 그들과 치러라. 그리고 마크 게이를 빨리 데려오든 말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거의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김민재 선수가 클럽 월드컵까지 뛰고 나서 이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상이 악화돼서 또 이적을 못하게 된다거나 좋은 조건으로 또 새 팀과 계약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한국에서 이 기간 치료에 전념하고 풀핏이 될 때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지 않고 이적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들,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 및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팀들 자체가 이 팀들 뿐이에요. 물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인터밀란, 나폴리도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와 심리적인 또 라이벌 관계, 팬들의 그 정서상 이것은 김민재 선수가 원치 않는 방향성이고 또 인터밀란은 자금적으로 지금 김민재 선수에게 그 정도 조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나폴리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미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이룬 김민재 선수의 다음 미션은 새로운 유럽의 빅리그 우승 및 챔피언스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챔스 우승과 또 리그 우승의 의미가 있는 곳은 결국에는 또 다른 유럽의 빅리그거든요. 스페인 라리가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 라리가에서는 챔스 우승을 도전할 수 있거나 또 리그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인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이미 주장급 수비수가 구축되어 있고 수비 영입도 레알 마드리드가 딘 하이선을 데려왔고 또 바르셀로나 역시 자금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비는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는 로메로 영입이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 돈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프리미어리그와 사우디인데 김민재 선수가 물론 중국에 갔던 이력도 있긴 하지만 이미 또 바이른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았고 지금 충분히 그 중국을 가던 시점보다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제안이 매력적이라고 해도 프리미어리그 역시 또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커리어상으로도 바이른에서 겪었던 이 굴욕적인 상황을 서력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는 정말 돈이 많은 팀들이 하위권까지 많지만 리그 우승 및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날 수 있는 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팀이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6개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게 되는데 리그 우승팀 리버풀을 중심으로 아스널, 맨시티, 첼시, 뉴캐슬, 토트넘이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은 자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리버풀은 반다이크와 재계약을 했고 아직 코나테와의 계약이 남아있고 수비수 보강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이죠. 아스널 같은 경우에도 살리바가 일단 떠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리바가 떠났다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비 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공격진 윙어 포지션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후산호프가 아쉽고 비토르 헤이스가 다른 팀으로 다시 가서 뛸 가능성이 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 자체가 최근에 스몰 스쿼드를 원한다. 우리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놓고 뛰지 못하는 선수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기존 선수들의 중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굉장히 원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뤘을 때 가능한 옵션이었기 때문에 역시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결국 산티 아우나 풋 메르카토 기자와 플로리안 플래텐베르크 스카이스포츠 독일판 기자가 언급했던 첼시와 뉴캐슬이 유력해진 상황이에요. 다른 팀들도 물론 관심들이 있었고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현 시점에서 수비수를 보강해야 되고 자금이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은 첼시와 뉴캐슬인데 이 두 팀 중에서 수비 보강, 센터백이 특히 더 필요한 팀은 바로 뉴캐슬입니다. 게다가 이 뉴캐슬은 올여름 한국 투어 공식 발표를 했고 팀 K리그와의 경기, 토트넘의 경기까지 총 2경기를 메인 팀으로 치르기 때문에 뉴캐슬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강인, 김민재 이 두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갔는데 이강인 선수가 현 시점에서는 뉴캐슬보다는 나폴리라든지 혹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과 더 가까운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뉴캐슬은 김민재 영입에 집중을 할 것 같고 뉴캐슬의 수비라인 상황을 보더라도 뉴캐슬은 센터백에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덴번과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덴번은 벌써 33살의 선수고 보트만, 셰어, 덴번 이 3명이 주전이고 오랫동안 뛰어왔지만 그 오랜 경력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기량 자체는 챔스 레벨이라고 볼 수 없는 자말 러셀스 이 선수가 보결 자원으로 한 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풀백 자원으로 루이스 홀, 메타겟, 자말 루이스, 리브라멘토, 트리피어, 크라프트 등이 있는데 트리피어와 크라프트는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고 자말 루이스는 계약이 올여름에 끝나고 메타겟도 부상 중인 가운데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선수들의 거치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러셀스까지도 사실은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센터백을 김민재 선수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사야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뉴캐슬의 상황입니다. 챔스에 나가니까 더블 스쿼드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뉴캐슬의 임금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것을 알고 바이에른 뮌헨이 맞춰주려고 한다.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1200만 유로거든요.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7억 원인데 애초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사올 때 지급했던 이적료가 5천만 유로예요. 그런데 그 5천만 유로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김민재의 연봉까지 맞춰주면서 5천만 유로를 낼 팀이 많지 않고 거의 어려워지고 사우디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사우디로 갈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갈 때 이적료를 3천만 유로로 무려 2천만 유로 310억 원을 깎아주겠다. 본인들이 800억 주고 산 김민재 선수를 500억 정도만 받고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이브한 300억을 김민재 선수 연봉을 맞춰주는 데 써라. 이렇게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만약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와 3년 계약을 한다면 결국 이 2천만 유로를 통해서 3년으로 쳤을 때는 1년씩 100억 정도, 즉 김민재 선수에게 지급해야 될 연봉을 반액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반액 정도라는 얘기는 평소 뉴캐슬의 임금 체계에 부합하는 정도의 지출 규모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적료를 세이브했기에 충분히 그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디아우 감독은 주로 4백을 쓰긴 했지만 시즌 막판 중요했던 아스널전을 비롯해서 승부처가 되는 경기에선 3백을 쓴 적도 있는데 셰어, 보트만, 덴버 이렇게 3백을 썼거든요. 근데 뉴캐슬의 센터백이 4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다가 더블 스쿼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러셀스까지 또 계약 만료로 떠나게 된다면 김민재 플러스 영입 한 명, 유망주 1군으로 끌어올리는 상황 혹은 풀백을 센터백으로 옮기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선수로서 김민재 선수는 무조건 뉴캐슬에 필요하고 투자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2025 피파 클럽 월드컵은 역대급 규모로 열리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알 아흘리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메시가 개막전에 출전하는 상황에서 성대한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개막일인 6월 16일 한국 시간 새벽 1시에 오클랜드 시티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도 같은 6월 16일 새벽 4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클럽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부상 때문에라도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고 이강인 선수 역시 이적 협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 인터밀란,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도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유럽팀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고 또 첼시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연결된 팀이기도 하거든요. 클럽 월드컵에 물론 김민재 선수는 뛸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계약을 이들도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김민재 선수 6월 중에 거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느 팀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최신 소식과 독점 정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